안녕하십니까. 6월 19일 월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. 자, 어제 밤 늦게 제가 이번 주 주요 일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. 네, 꼭 이번 주 어떤 일정이 있는지 이 영상 참고를 좀 하시고요. 자, 준비한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미국 증시, 지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 미국 증시 결과는 연휴를 앞두고 지금 노예 해방일 연휴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이르렀죠. 그래서 뭐 다우나스닥, S&P 500 지수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. 물론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도 좀 있었다. 이런 내용이죠. 자, 잠깐 보시죠. 미국 증시 결과. 나스닥 지수 모양은 이런 모습입니다. 계속 5일선을 타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에 최근 사거리를 양봉 이후에 음봉이 좀 나왔고요. 다우지수도 보시죠. 자, 장대 양봉 이후에 좀 이제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S&P 500 지수 역시 비슷하죠. 기술주가 좀 조정을 받았죠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%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. 차트상으로 살짝 5일선을 좀 훼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 뭐 단기 이격이 대부분 좀 컸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. 또 이런 얘기가 있었죠.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이 이 투자자들에게 조만간 주가 급락이 시작될 수 있다고 이런 경고를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조만간이라는 표현이 뭐 바로 당장이란 표현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S&P 500이 500 지수가 500이 9월 4일 노동절 연휴까지는 한 100에서 한 200포인트 정도 오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단기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한 300포인트 정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어찌 보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죠. 그러니까 추가 상승도 하는데 그 시점에 추가 상승이 맞물리게 되게 되면 단기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클 하트넷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강세장에 좀 진입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고 그래요.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단기 상승이 좀 크니까 어느 정도 또 돌다리 좀 두들겨 가보자.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. 미국 증시 숨고르기 영향을 좀 받으면서요. 원달러 환율은 지난 금요일 날장에서는 1271원까지 이런 때까지 떨어졌었죠. 근데 NDF에서 1276원으로 좀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소폭 좀 반등을 좀 보여줬죠.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.76%, 국제 유가는 배럴당 71.44달러, 1%대 올랐습니다. 달러 인덱스 일어나고요. 자, 반도체 ETF는 한 1%, 조금 전에 봤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폭과 좀 비슷하죠. VI X 변동성 지수는 오히려 좀 더 떨어졌네요. 13.54. 자, 오늘 우리 시장도 일단 약보합 출발 이후 예정이란 거죠. 그 이후에 이제 시장 국내외 이 변수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S&P 500 매블 핀비닷컴 보면요. 자,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아마존, 메타 이런 메가캡들 소폭 하락했죠. 반도체도 좀 주춤받았지 않습니까? 최근에 이 엔비디아 0.09 뭐 소폭 상승을 했지만 인텔이나 이런 쪽은 근데 나머지 쪽 뭐 AMD나 브로드컴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주도 소폭 좀 하락을 했습니다. 이 테슬라는 대단하죠. 다시 또 올랐네요. 1.81% 상승했습니다.
그럼 나머지 금융주랄지, 그 다음에 헬스케어, 뭐 산업재 좀 혼조스럽죠. 그러니까 하루 전에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목요일장은 이 나머지 기술주 외에 이제 나머지 업종으로도 술안매가 좀 이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이 금요일 미국장의 흐름은 그냥 선별적인 흐름이 나왔다. 이 표현이 맞겠죠. 자,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냐? 주말에 정치, 그러니까 미중 관계 고위급 회담,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이어졌죠. 이 안토니 블링컨, 미 국무장관이죠. 미 국무장관의 이제 중국 방문은 이 분쟁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는 데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미중 간의 관계가 지난 2월 미국 영토 상공에서 발견된 중국의 스파이 풍선 이후에 이제 상당히 긴장 관계가 좀 지속됐지 않습니까?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에 일론 머스크랄지 빌 게이츠랄지 이런 또 중요 재계 인사들의 중국 방문은 계속 좀 이어졌습니다. 자, 바이든 행정부에서 안토니 블링컨 이 국무장관으로 5년 만에 중국에 방문한 최고 고위 관리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좀 나눴냐? 뭐 계속 그 우리나라 언론 내용 보게 되면 이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워싱턴 DC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뭐 초청할 것이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을 좀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또 일론 머스크 얘기가 좀 나는데요.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시총은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문제를 이제 해결함에 따라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테슬라 시총은 더 좋아할 것이다. 뭐 그런 얘기죠. 근데 몇 년 동안 테슬라가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고 그래요.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사입니다. 이것은. 근데 일단 이거 기사 외에도 보니까 오늘 라면값을 좀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라면 주식은 그만큼 소폭 좀 조정을 좀 받겠죠.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물가에 영향을 주는 필수 소비재, 원재료 가격은 낮아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나 그때 가격을 좀 올린 기업들 주가가 소폭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. 자, 국내 증시 지난 금요일장에 막판에 좀 올려놨지 않습니까?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되면서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좀 있었죠. 이런 소식이 있었죠. 중국에서 1조 위안, 이 178조가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 이제 특별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신규 인프라 건설 등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좀 전해졌죠. 이런 이제 경기 부양책 때문에 막 올랐습니다. 막판에. 국내에서는 이제 기계업종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죠. 자, 중국 상해지수, 홍콩 항생지수도 이틀째 오른 모습이었습니다. 잠깐 보시죠. 자, 아시아 증시. 자, 상해지수 이렇게 쭉 올랐죠. 그 다음에 홍콩 항생지수도 이렇게 올랐죠. 경기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. 자,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2625포인트, 그 다음에 코스닥 887포인트로 상승했고요. 자, 수급도 보게 되면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오후에 많이 몰렸죠. 여기 보시게 되면요. 이 파란색이 지금 외국인 순매수인데 2시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외국인 순매수가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? 지수도 같이 오르고요.
4,200억 순매수, 개인과 기관은 팔고,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사고 개인 매도세 나왔죠. 그러니까 외국인은 현 선물을 다 매수를 좀 했습니다. 그런 흐름이고요. 자, 뭐 보시죠. 장마감 공시 뭐 특별한 거 있나요? 공시. 자, 장마감 공시 쭉 보시죠. 뭐 눈에 띄는 내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. 보면요. 6월 16일자 쭉 보게 되면 이건 장중에 나온 공시 내용도 여기 좀 있습니다. 그렇게 뭐 특별해 보이는 건 좀 없고, 네, 시간에 거래 보게 되면 역시 뭐 개별 종목군들인데 상승세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. 다만 이제 HBM 관련주, 한미약품 뭐 이런 종목군들 흐름이 좀 좋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국제약도 좀 올랐네요. 뭐 샘표식품 뭐 등등등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다.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에서는 자,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포스코 퓨처엠, 아모레퍼시픽, 그다음 LG 디스플레이 같이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. 자, 코스닥 시장 보시죠. 예, 코스닥 시장 보게 되면 뭐 개별 종목군들이 많이 좀 끼어 있죠. 뭐 원풍, 레이저셀, 동국 SNC 뭐 등등등 개별 종목군들 흐름이 좀 많고, 뭐 특징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기는 좀 난해합니다. 다만 이제 장 막판에 이렇게 올랐듯이 이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, 그리고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였던 미중 관계 개선, 이런 부분이 이 중국 관련 소비재에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지 오늘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우리는 이 한중 관계가 지금 뭐 그다지 뭐 그렇게 좋은 내용이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난주에 이 중국 관련 소비재들, 뭐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었죠. 자, 금일장 뭐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죠. 자, 특징주 보게 되면 이제 2차 전지에서는 전구체 관련 기사 나오는 종목군들이 그나마 탄력이 좀 좋습니다. 뭐 LS, LNF가 1조 규모의 새만금 전구체 공장 신설의 동반 강세를 좀 보였다는 내용. 자, 삼부투건,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, 부산항 방문, 뭐 그런 소식 때문에 일단 움직였죠.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가 됩니다. 사실상 우리나라 뭐 수혜 업종이 있을지 여부는 봐야겠습니다만,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관련주 뭐 이렇게 등장하죠. 근데 재건회의가 이제 일정상 20 며칠인가 볼까요? 네,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21일부터 22일이기 때문에 대략 또 요런 날 요 날이나 요 날 전날에 또 관련 테마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쭉 뭐 그런 내용 다 뭐 보면 미리미리 움직이지 않습니까? 우크라이나 재건, 뭐 철도, 뭐 다 미리 움직였습니다. 그러니까 호재 소식 나오고 이제 일정 뭐 밝혀지게 되면 오히려 오르는 게 아니라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. 자, 코스피 지난 금요일장 외국인 순매수 종목은 대형주로 지금 집중이 됐죠. 외국인들이 또 장후반에 대거 순매수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, LG화학, 뭐 하나오션, 이게 대우조선 해양이지 않습니까? 두산에너빌리티, 이수페타시스. 그다음 이제 기관은 대한항공, LG화학. LG화학은 외국인기관 양매수 종목이네요. SK바이오팜, 네이버 등 뭐 이런 종목들이고,
반대로 이제 순매도 종목은 SK텔레콤, 삼성바이오로직스, SK이노베이션, 기간은 삼성전자, LG에너지솔루션, 시총 상위 종목군들 매도가 나왔고, 자 코스닥 보게 되면 역시 뭐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이 올랐겠죠. 외국인은 에코프로, 케어젠, 뭐 CIS, LNF 뭐 이런 종목군들 순매수 보였고, 자 기간은 에코프로 BM, 셀트리온 헬스케어, 루트로닉,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군들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. 반면 이제 순매도는 외국인은 바이오니아, 루닛, 동진세미캠, 심텍 순매도 보였고, 기간도 프로테움텍 신규 상장주죠. 그 다음에 JIP, 엔터, WCP, 케어젠, 인산,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외국인 순매수 종목을 뭐 기관들이 팔았죠. 네,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연기금은 대한항공을 가장 많이 샀군요. 금일장에서는. 그 다음에 이제 대덕전자, 삼성중공업, SK하이닉스, 네이버, LG노텍 뭐 등 뭐 이런 종목군들을 네, 연기금 순매수했습니다. 연기금은 이제 순매수가 연속 순매수인지 여부 네, 그런 종목이 좀 강합니다. 자, 스케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는 네, 휴장이고요. 특히 이제 미중 고위 회담 이후에 네, 이 중국 관련 소비재들의 어떤 동향 네, 이게 좀 중요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 다음에 파리 에어쇼가 열리고요. 뭐 상호 변경하는 것도 있고 윤 대통령의 프랑스 베트남 네, 방문 일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. 자, 오늘 장 여러분들 성공 투자, 건강한 투자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